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중공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족의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정치 권력도 독점하고 있기에 단일 민족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은 사실상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공의 최고 권력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최근 30년 내 한족이 아닌 인물이 선출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는 가치를 강조하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평등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소수민족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족의 범죄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은 종종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각종 조선족 단체들은 청년 경찰의 영화 제작사 등을 상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영화의 수정 및 사과를 요구했으며 범죄도시 역시 조선족을 잠정적 범죄자로 일반화하는 시선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향에서의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돈을 벌기 위해 외국까지 와서 타향살이를 하느라 생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벌려고 간 부자 나라에서는 극히 일부의 조선족 범죄자들만 보고 전체를 매도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한국의 특정 언론이 이들을 위한 스피커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동포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도 없는 데다가 또 남자 적출, 여자 납치, 특히는 미성년자 납치 사건이란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거를 조선족들한테 지금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가 범죄자나 악역으로 그려진 영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인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그동안 조선족들이 행한 초강력 범죄가 아직까지는 내리에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외국인을 악역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한국인을 악역으로 설정하는 횟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영상 매체를 통해 조선족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마를 보았다, 추격자, 살인의 추억, 복수는 나의 것 같은 영화에서 묘사되는 한국인의 모습은 청년 경찰이나 범죄 도시의 조선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저 영화들에 대해서 한국인을 비하했다며 맹비난을 하지는 않죠. 영화는 창작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족들은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도 영화나 드라마들의 일부 내용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창작을 더해 허구의 세계를 그린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들끼리 서로 죽이는 작품은 재미있게 볼 수 있지만 조선족이 악역으로 나오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연쇄살인마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하는 영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의 지도층들은 아무리 허구라고 해도 중국 사회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영화 등의 매체로 만들어지면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사회에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영화에서 그려지는 악인 역시 테러리스트, 조직폭력배, 마약업자, 재벌 등이지 연쇄살인마를 대상으로 한 영화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매우 희귀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려해봐야 하는 건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범죄가 적은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인들이 고의적으로 중국인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202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33,052건 중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15,533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그 중에는 살인, 강간 등 각종 강력 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250만 7,584명이었으며 그중 중국인은 94만 2,395명으로 37.58%였습니다. 외국인 중 37.58%를 차지하는데 범죄 중 47%를 저질렀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외국인들 중에서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다른 외국인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작년 건강보험을 이용한 외국인은 418만 명인데 그중 61.1%인 255만 명이 중국인이었으며 전체 외국인에 대한 지급액 1조 7,206억 원 중 68.6%에 해당하는 1조 1,10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병원 이용도 더 자주 하고 더 비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작년 조선족 7천여 명은 98억 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실업급여로 43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 1,000명 역시 19억 원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로 88억 원을 받았습니다. 낸 보험료보다 수령한 돈이 4배 이상 많았던 것입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중국의 건강보험을 적용받기도 어렵고 실업급여 같은 건 상상도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엎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못 누리는 복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와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작년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은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와 회견하는 자리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등 외교적 결례로 볼 수 있는 많은 주장들을 하다가 결국 경질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얼마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건 화교나 조선족을 악역으로 묘사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는 조선족만 항의할 뿐 중국 정부나 주한 중국 대사관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영화 신세계를 보면 화교가 한국 사회를 좀먹는 조직폭력배로 나오고 조선족들은 무식하고 잔인한 살인마들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 인민들의 평론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재미있다며 호평일색입니다. 조선족을 폄하했다는 불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족들에게는 조선족이 어떻게 묘사되었다고 해서 불쾌한 일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같은 국가의 인민이기는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우리 중에 하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선족들은 한족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약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도 적고 가난한 민족이기에 중국인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자아를 계속 확장해서 중국이라는 국가 범위까지 올라가야만 겨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에 누군가가 하는 중국에 대한 비난은 마치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당, 송, 명나라를 건국한 한족들은 나름대로 무역, 기술, 문화 방면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동아시아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중국의 전통 사상, 문화, 생활 양식 등은 주변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은 한때 잘 나갔던 중국이 왜 더 이상은 1등 국가가 될 수 없냐는 겁니다. 청나라는 한족이 지배계층이 아니었기에 청나라를 중공의 전신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포함시킨다면 중국도 청나라 초기까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전 세계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청나라를 넘는 세계 최강 대국의 자리에 올랐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는 미국이 그 자리를 넘겨받았죠. 그동안 중국은 자만심에 빠져 남을 낮춰보며 변화에서 뒤떨어졌습니다.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미국이 중화 사상의 중국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중화 사상의 핵심은 한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뛰어난 문명이며 다른 민족들은 모두 오랑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내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남들과의 교류,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중국인들의 이러한 관념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조선족이 될 텐데 이는 미국 시민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운동을 잘해서 중국 국가대표가 될 게 아니라면 안 받아주니까요. 반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하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극도로 부패했다며 날선 비난을 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이기에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유학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기회를 주고 성과에 대해 공평한 보상을 하는 사회와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배척하는 사회가 경쟁하게 됐을 때 어느 쪽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몽은 중화 민족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위해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개개인의 노력과 성공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중국몽을 꾸겠다는 한국인들을 보곤 합니다. 물론 꿈을 꾸는 건 자유이지만 언젠가 만에 하나 중국몽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곳에는 한국인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중국몽은 한국이나 한국인을 위한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